그럼 교재는 424페이지에 있는 매입 유형별 분계 연습하기라는 거 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거 순차적으로 입력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급수는 회계 1급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회사 코드는 1000번 입력해서 진행해 놓으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 50일 과세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분이시니까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거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는 4월입니다. 그럼 저희는 4월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는 입력 안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일자 입력 없이요. 그대로 4월이라는 거 입력해서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에 4월 넣어주시고 그대로 엔터 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시험에서는 우리 월과 일을 꼭 입력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본서에 연습하는 부분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4월만 넣고 그대로 일자를 연속적으로 입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월 2일입니다. 그럼 2일 입력하시고 유형에 커서 놓으시고 정리 시작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저희는 지금 4월 2일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성민으로부터 원재료를 우리 1000개, 단가는 5,000원, 그리고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하고 여러분 매입이에요. 그러면 유형은 매입이구나 라는 결정이 끝나겠죠. 그래서 매입이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용어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매입 쪽에 가시고 유형은 뭐로 가시자? 50일 과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과세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4 불공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54 불공이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50일 과세, 공제가 가능한 수입세금 계산서는 55 수입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과세사업자이고 그 과세사업에 쓰는 원재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입에 있는 우리 유형번호 몇 번을 쓰자? 50일 과세를 쓰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거래이죠, 여러분. 원재료는 재고자산이니까요. 그럼 외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분계의 유형은 외상 선택하시고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에 커서 두시고 여러분 곧바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고 품목은 뭐라고 넣으시자? 우리 시험 보실 때는 원재료 사면 원재료, 상품 사면 상품, 우리 비품 사면 비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럼 품목의 그 행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제가 금액 계산 안 한 건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으면 곧바로 그냥 입력하셔라. 그럼 공급가액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량은 1000개, 단가는 5,000원. 그럼 공급가액엔 500에 50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래처는 성민으로부터 구입했으니까 성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자인가요? 종이인가요? 전자. 그러면 1번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2번 외상 선택하시면 하단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원, 원재료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럼 더 하실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 됐으니까 그 다음 날짜 가겠습니다. 4월 4일입니다. 항상 월과 일자 조심하실 것. 자, 내용 볼게요. 주식회사 코어드로부터 원재료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입을 하고 여러분 또 매입했다라고 글씨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매입했으니까 유형은 매입에서 본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요. 원재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았고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땐 50일 과세라는 유형을 우리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금 중 200만 원은 거래처
다파라 상서로부터 받은 동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거래처 다파라 상사에서 받았던 어음은 우리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무슨 처리했을 것이다. 받을 어음 처리해놨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받을 어음을 누구한테 주었다? 나 코어드한테 주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네요. 그래서 받을 어음을 코어드한테 주었다. 근데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다파라 상사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무엇이다? 외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정 과목을 보시면 지금 하나는 받을 어음, 하나는 외상 매입금이죠. 그러면 여러분 분계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쓸 수밖에 없다? 혼합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입력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유형에 가셔서 50일 과세 공제 가능. 자, 원재료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번엔 금액을 직접 넣겠습니다. 공급가액에 1,5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별도 150이 자동으로 나오죠. 거래처는 코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어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1번 여,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차변에 원재료 1,500만 원과 부가세 대급금 150이 나오죠. 자, 방향키로 내려오시고 대변에 받으러음 110번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자꾸 틀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코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받으러음은 원래 차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차변의 거래처가 코어드일 리가 거의 없죠. 그러면 내 거래처한테 받아서 갖고 있었던 걸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코어드라고 하는 거래처를 누구로 바꿔주셔라? 다파라 상사라는 거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변경이란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음 거래가 나왔을 땐 항상 조심하실 게 거래처도 꼭 신경을 쓰셔라. 그럼 받을 어음 쪽에 여기 거래처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냥 한글 두자 다팔 치시면 다파라 상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래처 선택해서 변경해 주시고 금액은 200만 원만이죠. 그럼 2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 대변이니까 4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251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코어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1450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마무리. 자, 그래서 우리가 어음 거래가 나오면 항상 거래처 관리를 잘 하시자. 자, 그리고 지금 질문사항 중에 품목에 기재하는 내용이 달라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달라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 품목은 채점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얘기 지금 거짓말 좀 보태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을 계속 하시죠. 이게 자격증 공부할 때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강박이 조금 있으신데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채점하는 부분 중에요. 채점 대상이 안 들어오는 게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품목과 소량과 단가는 채점 기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출이든 매입이든.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누구는 채점 기준이 아니다?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저교가 채점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시험에서 채점하는 것만 넣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드렸죠. 회사에 가시면 누가 이 자리를 원재료라고 넣고 누가 이 자리를 상품이라고 넣고 누가 이 자리를 제품이라고 넣느냐. 아무도 그렇게 안 넣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실제 팔고 있는 품목 코드가 있죠. 품목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컴퓨터 판다 그러면 컴퓨터. 근데 이런 컴퓨터에도 뭐가 있어요? 품목의 번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업무는 대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넣고 실제 쓰는 번호를 넣지만 우리 자격증은 이 자리가 원재료이면 아래쪽에 계정 과목도 원재료가 돼야 되고 이 자리가 제품이면 이 아래쪽엔 제품 매출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면서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입력하면서 계정 과목 정리를 해버릇하자. 그리고 시험은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채점 대상에서 빼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격증 제가 공부하면서 교육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자격증처럼 하는 업무는 없어요.
네, 자격증은 대부분 품목 공란으로 안 넣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품목 거의 대부분 넣고요. 그리고 적요는 100% 넣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시험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답안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책이어도 여러분, 답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기재를 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답안지 실제, 이들이 페이퍼로 출력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겠죠,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품목란은 공란으로 다 둬버려요. 왜일까요? 자꾸 그걸 자기들 기재해주면 자기가 틀리면 자꾸 이의제기가 누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그 답안 공지할 때 품목란은 아예 빼버려요. 적요란도 무엇한다? 아예 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 중에는 이거 아예 기재 안 하는 책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재해서 가는 걸 자꾸 습관화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매조 전표는 이 자리에 개정 과목처럼 인식해서 넣어주시면 하단에 분기할 때도 실수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되셨을까요? 우린 또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날짜 4월 6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4월 6일을 선택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이 커서 놓으시고 4월 6일 정보 보겠습니다. 자, 반석 상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광고하기 위하여 광고 물품을 제작하고, 자, 제작비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현금 지급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반석이라는 회사한테 우리 제품 홍보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줘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홍보가 광고인 거죠, 여러분. 광고자를 읽자마자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면 될까요? 아,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100만 원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근데 그건 뭐로 줬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여러분 분계 유형은 뭐로 가시면 돼요? 현금으로 가시면 끝나지겠네요. 그리고 나는 뭘 받아왔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 이런 광고 선전비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린 유형번호 당연히 50일 과세라는 걸 입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50일 과세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품목에는 광고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냐면 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10만 원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반석상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인가요? 종이인가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여 선택해 주시고요. 이 또한 분계는 뭐로 가시자? 현금이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 하나만 나올 땐 그냥 현금 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출금이라고 나와질 거고요. 대신에 원재료로 두시면 안 죠. 원재료를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광고 선전비. 그리고 이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833번을 선택한다.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하면 636번을 그대로 엔터 치고 나오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636번은 분명히 도급원가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건설업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실 때 우리 회사는 무슨 업이다? 제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833번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하신 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우리 7일입니다. 4월 7일. 자, 4월 7일 내용 좀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공장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 용지 80만 원입니다. 자, 20박스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자, 이 부분을 공공상사에서 구입하고 수기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건 맞아요. 그런데 수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기는 일종의 손으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이다, 종이이다, 종이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 전자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가셔서 여가 아니라 공란으로 가셔야 되겠죠. 요게 이제 1차적인 유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사용지 구입하신 건 매입세 공제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유형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벌써 결정이 끝나죠. 몇 번을 쓰자? 50일 과세를 입력하자
라는 게 결정이 끝납니다. 자, 대금은 현금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자, 현금 지급하니까 우리 분계는 뭐로 가자? 현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복사 용지는 사무실과 공장에서 각각 10박스씩 나누어 지급되며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 뭐로 사용해달라? 소모품비 계정 써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모품비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변이에요? 아, 차변에 소모품비 쓰시면 됩니다. 라는 거 결정 끝났네요. 대변은 현금 지급했고요. 근데 조심하실 사항은 무엇이다? 사무실은 뭐로 가야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고 공장은 뭐로 가야 되고요? 제조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분합니다. 그리고 10박스씩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10박스씩. 근데 우리 20박스 샀으니까 여러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몇 프로? 50%. 제조 원가 몇 퍼센트? 50%. 그러니까 40만 원씩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입력하러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50일과세 입력해 주시고요. 품목엔 복사용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엔 80만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에서 사왔죠, 여러분? 공공상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처는 공공상사, 전자에다 종이에다 종이. 그러면 전자 자리는 그대로 엔터. 하단에 부는 0번이에요 라고 되어 있지만 0번 눌러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이는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분기는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현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자, 공장과 사무실을 각각 50대 50으로 나눠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에 8만 원 들어온 것도 4만 원, 4만 원 각각 넣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제조 원가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라고 구분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용이라는 부분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공장에서 발생된 비용이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발생된 비용이냐 라는 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를 대신 지급했다라고 해서 쓰는 우리 당좌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재료라고 나와져 있는 80만 원을 우리 소모품비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소모라고 넣어주시면 검색이 되죠. 우리 지금 530번에 있는 소모품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 80만 원을 얼마로 수정하자? 40만 원으로 수정. 그리고 우리 똑같은 자리 코드에 가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830번이라고 고쳐주시고요. 우리 차변에 40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 그래서 공장과 사무실 구분만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4월 10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 PC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노트북 PC 10대 대당 5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PC 10대를 주식회사 코워드로부터 우리 무엇하였다?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뭐냐면 자, 외상 구입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실수하시는 부분에 이 외상의 포커스를 자꾸 맞추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노트북 PC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직원들 업무를 위해서 산 노트북이잖아요. 그럼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에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될까요?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대단한 건 노트북을 어떻게 사면 50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아무튼 되게 싸게 잘 샀네요. 자, 어찌됐든 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린 비품입니다. 그럼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요 외상자를 보자마자 실수하지 마셔야 되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크게 써놓으셔라? 미지급금이겠구나. 돈 안 줬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크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제 숙달이 되고 매일 매주 전표는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정리하면 바로 분계가 되니까 입력하실 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외상. 그러면서 그냥 외상을 선택하고 나오세요.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읽으면서 곧바로 고쳐주셔라.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치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비품을 사왔으니까 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럼 우리 매입에 50일 과세라고 하는 유형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엔 비품, 대변엔 미지급금이니까 우리 분계는 유형을 뭐로 가셔야 될까요, 여러분?
혼합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혼합 정리합니다. 비품은 고정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거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생략해달라라고 했으니까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유형의 50일 과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타가 느리신 분들은요. 그냥 노트북이라고만 넣으셔도 되세요. 노트북 PC까지 안 넣으셔도 돼요. 저희가 다방 공지해드린 부분에는 PC까지 넣어드렸지만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대이고 한 대당 50만원 전 수량 넣을게요. 그리고 5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500만원에 50만원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죠, 여러분? 자, 거래처, 공급처는 누구인가요? 포워드라고 우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였나요? 종이였나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니까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자? 혼합 3번입니다. 차변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비품 212번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내려오셔서 4번 대변 눌러주시고 우리 253번에 있는 미지급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아직 못 받은 돈 또는 어음을 받은 거 그럼 모두 다 뭐로 간다? 우리 미수금 또는 내가 아직 못 준 돈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뭐로 간다? 미지급금으로 간다라는 거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회계 쪽에 제일 큰 유의사항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유의사항입니다. 자, 날짜는 4월 11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양상사에 공장의 기계 수선비, 그런데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계 수선비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요. 22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 요것도 하나 유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20만원의 부가세 별도라는 형태의 문제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2만원 근데 분명히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드렸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드린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별도로 포함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꼭 잘 보실 것.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글을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공급가액을 그냥 22만원 넣는 거고요. 부가세는 22,000원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을 처리한 기계 수선비입니다. 계정 과목은 뭐로 처리하시고요?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부분들 정리 잘 하셔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취득한 뒤에 지출되는 취득 후 지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 저 글씨 왜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 취득 후 지출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요. 이 취득 후 지출은 두 가지로 구분. 그래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인지 꼭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무슨 회계 처리? 자산으로 회계 처리. 수익적 지출은 무슨 처리? 우리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비용의 계정 과목은 뭐로 가자? 수선비 내지는 뭐가 될 것이다? 우리 차량 유지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자,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전 차량 유지까지만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계 고쳤으니까 수선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공장에 기계 고친 수선비는 우리 실질적으로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형은 몇 번 쓴다? 50일 과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분계는 그대로 현금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사항은 공장의 기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비는 뭐가 된다? 제조 원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50일 과세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품목에 가셔서는 그냥 수선비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22만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22,000원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계양상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 뭐로 가주시면 되고요. 여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죄송해요 여러분. 현금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금전표 처리됐고요. 부가세 대급금 22,000원 자동으로 나왔고 우리는 원재료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만 고쳐주자? 수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근데 이 수선비는 반드시 제조원가 520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 강좌는 그냥 조금 길어도 여러분 한 강좌로 모두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혹여라도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네, 잠깐씩 다녀오세요. 네, 저희는 하나의 강좌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중간에 멈추기가 조금 그래서 하나로 끝내버릴게요. 자, 우리 52 영세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2 영세라고 해서 나오는 건 우리 12 영세 반대편이에요. 근데 12 영세 반대편에 있는 52 영세는 우리 영세율 구분은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매출 쪽에서 영세율 구분을 워낙에 꼭 넣으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도 나가는 서류가 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그럼 매입 쪽에 있는 영세도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라는 걸 자꾸 물어보세요. 원래 12영세라고 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매출자가 발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한테 물건을 사갔던 사람이 나한테 근거 서류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매출자의 영세율을 적용받았던 이유가 중요한 거지 매입자가 영세로 사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매입의 영세라고 하는 건 우리 지문에 무슨 글씨가 들어올 것이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 이런 글씨가 들어올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근거 서류도 당연히 주겠죠. 녹화일시에 의해서 그리고 또 무슨 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그런데 항상 붙는 건 무엇이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우리는 받아왔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52 영세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날짜는 우리 13일 입력해 놓고요. 우리 유형에 커서 놓은 다음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성민으로부터 그러면 거래처는 성민. 자, 녹칼 LC 여러분 녹칼 LC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LC는 우리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는 부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부분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노컬은 국내란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곳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에 사용할 원재료를 3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매입에 있는 몇 번을 쓰자? 52 영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여러분 이 외상은 우리 분계 유형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상거래니까요. 그죠? 원재료는 상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52 영세라고 눌러주시면 되시고 품목은 원재료 사왔다라고 넣어주십시오. 금액은 3천만 원 입력합니다. 거래처, 공급처는 성민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자였으니까 1번 여 선택합니다. 분계 유형은 2번 외상 선택하시면 차변의 원재료 3천, 대변의 외상 매입금 3천 자동 나오죠, 여러분? 네, 그러면 7번째 유형 입력은 끝났습니다. 4월 14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또 볼게요.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코어드에서 수출용 누구를 원재료를 그래서 수출용 원재료를 무엇하였다?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면 원재료가 계정 과목이고 거래처는 코어드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이번엔 사왔나 봐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그러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우리는 52 영세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누가 발행한 성진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을 우리 무엇하였다? 배서양도하였다. 여러분 성진한테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그럼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나는 누군가한테 받은 어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 뭐가 돼요? 받을 어음. 근데 이건 조심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 기계장치를 성진한테 팔고 어음 받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배서양도 할게. 근데 여러분 기계장치를 팔고 기계장치는 상거래가 아니라 유형자산이죠. 그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런 받을엄 처리했을까요? 미수금 처리했을까요? 미수금 처리했겠죠. 문제라는 건 그런 게 변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은 하세요. 지금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상거래에서 받았던 어음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로 가자? 성진이라는 거래처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배서양도 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 예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현금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린 한쪽에는 원재료 그리고 다른 반대편에는 당좌 예금과 받으럼이 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저희 분계 정리해야죠, 여러분.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아, 혼합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입력하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52, 영세 넣어주시면 되시고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공급처는 코어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1번 여입니다.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의 원재료 그대로 두시고 내려오셔서 4번 대변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에 우리 받으러음 110번을 입력합니다. 자, 조심하실 건 거래처가 누가 아니다. 코어드가 아니다. 거래처는 누구이다? 성진이라는 거죠. 그럼 성진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4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변 대변 입력해 주시고 당좌 예금 102번 60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좌 예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을 명기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음거래가 나오면 거래처를 항상 신경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월 15일이어서 여러분 15일 넣으시고요. 유형 자리 커서 두시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15일 문제는 우리 면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면세. 그럼 여러분 우리 면세라는 글씨가 들어올 땐 항상 무슨 글씨가 보일 것이다? 계산서 글씨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서라는 글씨가 동반되는지 항상 보셔라. 다만 내가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계산서를 수취하는지를 봐라. 우리 수취하다 또는 교부받았다. 똑같은 말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글씨가 항상 키워드겠죠. 증빙을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4월 15일 거래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내 경연대회 상품으로 주기 위해서 교육 서적으로부터 전래동화 일지를 8만 원에 구입하고요. 전자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서를 받아왔고요. 그럼 매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형번호 몇 번 쓰자? 53 면세를 선택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이체 했대요. 자, 이런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했으니까 우리 분계는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혼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영업부 사내 경연대회에 경품으로 주기 위해서 책을 산 거 여러분. 그죠? 그러면 책은 면세거든요. 책은 면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계정 과목을 뭐로 갈 거냐라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종업원한테 주는 거죠? 네, 그죠? 영업부 사내 경연대회 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별도 계정 뭔가 쓰라고 주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직원한테 나가는 건 다 복리후생비예요. 그리고 영업비니까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보시죠. 53 면세라고 넣어주시고 전래 동화라고 했으니까 전래 동화 그대로 넣고요.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교육서적이라고 하는 거래처에서 구입을 했네요. 그럼 교육서적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전자는 여입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혼합이라고 했죠, 여러분? 3번 혼합. 자, 조심하시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81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계정 대변에는 누구 넣어주셔라? 우리 보통예금 103번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월 16일 들어갈게요, 여러분. 4월 16일. 자, 4월 16일은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파라 상사에서 신규 매출처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선물 세트를 30만 원에 외상으로 무엇하였다? 구입하였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금 계산서라고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럼 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몇 번이 된다? 53 면세요라는 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건 여러분, 우리 매출처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선물 세트를 샀어요, 여러분. 그럼 거래처한테 주는 거죠. 거래처한테 주는 건 계정 과목 뭐라고 정리한다? 접대비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접대비. 그리고 매출처한테 줬어요. 자, 매입처한테 줬을 때는 제조 원가예요, 여러분. 근데 매출처한테 주는 건 뭐로 가야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54 불공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접대비만 나오면 다 54 불공 넣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54 불공이다 라고 했던 부분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54 불공은 항상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1번이다. 너 뭐 받아왔니? 라는 거 봐야 되죠. 그러면 나는 뭘 받아왔다? 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또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가 1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수취했고요. 그리고 2번이 무엇이다? 너 공제 못 받는 사유야? 라고 보셔야 돼요. 불공제 사유. 자, 접대비가 불공제 사유는 맞지만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적은 없어요. 우리 분명히 뭐 받아왔어요? 계산서 여러분. 그러니까 53 면세가 맞습니다. 자꾸 54 불공 넣지 마시라는 거. 증빙으로 유형 선택하는 거예요. 유형은 증빙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해서 정리 끝났고요. 그리고 돈은 아직 못 줬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럼 이 외상인데 조심할 게 있죠, 여러분. 차변의 접대비입니다.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죠. 우리 외상은 뭐라고 가야 된다? 미지급금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접대비와 미지급금이니까 분계는 결정이 끝나죠. 우리 분계 유형 뭐로 간다? 이번에도 혼합이구나. 여러분 느끼시죠? 시험은 혼합을 참 많이 낸다는 거. 그래서 혼합이 거의 주예요. 입력을 또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3 면세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죄송해요 여러분. 선물 세트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는 누구 선택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다파라 상사에서 서류 받아왔네요. 다파라 상사.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여입니다. 분계는 3번 혼합 선택하시면 되고요. 차변의 원재료를 누구로 바꿔주셔라? 접대비. 근데 판관비니까 813번에 있는 접대비를 입력합니다. 대변엔 우리 돈 아직 못 줘서 미지급금 253번 코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면세 형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54 불공입니다. 54 불공. 자, 그러면 54 불공에 대한 거래는 4월 17일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17일 입력하시고 유형에 커서 놓으시고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불공 문제는 조금 전에 분명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세금 계산서라는 글씨가 꼭 있을 것이다. 또는 수입세금 계산서 글씨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11번, 12번, 13번 다 글씨 볼게요, 여러분. 저는 무엇을,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라는 글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4월 18일 거래도 보시면 나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라는 글씨가 있는 게 보이죠? 자, 4월 19일도 가서 보시면 무슨 부분? 나 세금 계산서 수취했어. 다만 그 세금 계산서가 무엇은 아니었다. 전자는 아니었어. 라고 나온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 글씨가 항상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보셔라? 너 그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 그럼 이런 받아왔다는 얘기는 뭔가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거나 비용 지출이 있었거나. 근데 그 사유가 뭐야? 라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증빙, 2번은 사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54 불공에 못 들어가는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건 51 과세. 우리 54 불공에 안 들어가는 수입 세금 계산서는 55 수입. 항상 그렇게 정리를 해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4월 17일 거래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시죠.
대표이사 박두철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여러분 자 일단 여기로 끊어볼게요. 지금 저는 어디서 쓴다고요? 대표이사 집에서 쓰겠대요. 자 박두철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데요. 그 사람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뭔가 샀나 봐요. 여러분 이건 업무로 사용한 거로 보셔야 돼요. 업무로 사용하지 않은 거로 보셔야 돼요. 업무로 사용한 게 아니다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린 이 부분은 업무 무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아, 저 이거 사유가 팍 떠오르지 않던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유형 자리에서 54 불공이라고 입력을 하신 상태에 여기 불공제 유형을 보셔도 된다겠어요. 그러면 이 54 불공을 입력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저랑 한번 쳐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사람 에어컨 사왔으니까 저는 에어컨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금액은 현재 그냥 임의로 넣어주세요, 여러분.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인 거냐면 저희 아직 지문은 다 안 읽었지만 다파라 상사에서 사왔고요. 그리고 전자이기 때문에 열을 선택할게요. 이러면은 유형이든 뭐든 바꾸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실 땐 이렇게 하시라고요. 좀 내가 정리가 잘 안 될 땐. 그럼 이 불공지 사유에 커서를 두시고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란 부분에 불공지 사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맞춰보셔도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숙달이 되면 이거 안 보셔도 금방금방 파악이 돼요. 그럼 여러분 대표이사 박두철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에어컨은 실제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사업 무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업 무관의 지출은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유가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아, 이거 공제 못 받지? 그럼 이거 보자마자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뭐로 간다? 아, 54 불공을 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글은 아직 다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서 사왔냐면 다파라 상사에서 에어컨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2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네요. 자, 그리고 나서 세금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왔다? 회사 명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아까 현금으로 200만 원 냈다고 했으니까요. 부가세 별도로. 그럼 220만 원 나갔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럼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죠. 그리고 전 일단 돈 나가는 시점에는 계정 과목도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한테 돈 받아서 채워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처리한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아주 친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대신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무엇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급금 가소금은 무슨 관리를 하시는 게 원칙이다? 거래처 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관리 꼭 해주시고요. 친절하게도요. 대표이사 박두철은 거래처 코드 몇 번에 305번에 등록도 해달래요. 해야 될 일 두 개네요.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거래처 등록도 해야 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대금은 이란 부분부터 나온 글씨가 없어도 우리는 계정 과목 뭐로 간다? 가지급금으로 갑니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지급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분계는 뭐로 가실 거예요? 우리 차변엔 가지급금, 대변엔 뭐로 가요? 돈 나갔다.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돈 나간데 그 돈이 뭐로 갔어요?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현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자, 저는 요 창 일단 닫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력했으니까 하나씩 다시 입력할게요.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삭제, 상단에 삭제해 주시고 예해 주십시오. 날짜 17일, 유형은 54 불공. 자, 그리고 품목은 에어컨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에어컨. 자, 공급 가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처 명은 다파라 상사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금 계산선 전자로 받았으니까 여 선택합니다. 불공제 사유는 F2번 누르셔서요. 1번부터 11번 사이에 있는 거 선택합니다. 우리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니까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계 자리 가셔서 우리 유형은 뭐로 쓴다? 현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금이라고 쓰시고 우리
차변의 계정 과목은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134번에 가지급금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지급금 거래처 누구여야 된다? 대표이사 박두철 씨입니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 자리 가져서 여러분 우리 여기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져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 눌러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우리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처럼 들어오거든요. 또는 자 여기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 F2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래처 코드 도움 들어오죠. 근데 여기 신규 등록 F3번 보여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대부분들이요.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 상단부에 있는 이 자리에서만 등록이 가능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단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F2번 누르는 게 더 편하시면 F2번 누르세요. 그리고 신규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등록하는 창이 뜨죠, 여러분? 우리 코드 번호 몇 번으로 넣어달라고요? 305번. 그러면 305라고 바꿔주시고요. 우리 거래처명은 박두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박두철 씨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두철 씨 넣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별도로 선택하라는 거 없으니까요. 305번 박두철만 넣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305 박두철 들어오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F2번 누르셔도 되고요. 아, 나는 바로 가겠어. 그러면 펑션 키 F3번 누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4월 18일 가보도록 할게요. 4월 18일.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주식회사 지성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주식회사 마도 주식회사에서 55만원, 이번엔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지성한테 줄 선물을 사서 우리 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원자재 매입 거래처한테 줄 선물이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처리하자? 접대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장 원자재 매입 거래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다, 제조 원가이다, 제조 원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제는 못 받죠. 그래서 우리는 유형번호 몇 번을 쓰자? 54 불공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면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54 불공 유형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 전자제품 샀으니까 전자제품이라고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금액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55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얼마를 넣어야 된다? 50만 원을 넣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55만 원을 넣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인지 별도인지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5만 원이 나오게끔 입력. 아, 나 금액 입력하는 거 실수했는데 그럼 가서 고치세요.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거래처는 마도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전자는 여입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뭐 선택하시면 될까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는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뭐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입니다. 차변의 원재료는 우리 513번에 있는 접대비로 선택합니다. 제조 원가 접대비, 대변에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집니다. 그래서 항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땐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4월 19일 가겠습니다. 자,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소형 승용차, 여러분 경차가 아니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차 또는 경차라고 하는 건 1000cc 이하 자동차죠. 근데 경차가 아니라는 건 이 소형 승용차라고 부르는 건 몇 cc 초과 자동차이다, 1000cc 초과 자동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1000cc 초과되는 우리 자동차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아, 54 불공이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미리 11번, 12번, 13번 다 세금계산서 받아온 거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cc 초과라는 표현이고요. 고장이 발생하여 우리는 A, B, C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는 뭐가 아니다? 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종이구나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 전자라고 되어 있는 자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란으로 갑니다. 수리비 22만원, 이번에도 조심할 건 부가가치세 무엇이다? 포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함이고요. 전액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결제, 우리 카드 결제했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고 대금은 카드 결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드로 물건을 산 게 아니고요. 그냥 결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 수단.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그러면 분계는 무엇으로 가자? 카드로 가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부분에 자동차 고친 거니까 여러분 이 수리는 계정 과목 뭐로 가셔야 돼요? 차량 유지비로 가셔야 되겠죠? 수선비가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건 차량 유지비. 됐을까 여러분?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건 돈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겠죠? 그러면 저희는 뭐로 간다?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ABC 카센터가 없어서요. 신규 거래처 등록해 주시고 거래처 코드는 306번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지금 보여져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시죠. 자, 54 불공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지금 4월 19일 것도 보시면 세금 계산서도 있고 카드 영수증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만나면 항상 누가 우선이다?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유형 선택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 또는 계산서와 카드가 같이 나왔다? 계산서가 우선 됐을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1차적인 증빙이 항상 1번이에요. 그게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예요. 그래서 그거로 유형 선택합니다. 자, 54 불공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수리했으니까 그냥 수리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20만 원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22만 원이니까 그래서 20만 원에 2만 원 별도로 나오게끔 공급처에서 플러스 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영키 눌러주시고 대소문자 구분하신 다음 A, B, C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B, C 한영키 다시 눌러주시고 카센터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처 등록창이 뜨죠, 여러분? 우리 코드 번호 몇 번? 306번.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서두르지 마실 것. 그래서 306으로 수정 입력해 주시고요. 수정이라는 탭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커서가 들어가죠. 자, 등록번호는 123-08-149-86이네요. 자, 요것만 넣어주시면 되네요. 다른 사항은 안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저희는 다시 상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탭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뭘 누르시거나 ES키 또는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올라왔죠. 자, 그리고 전자자리 가셔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는 공란으로 엔터. 그리고 불공지 사유 자리 가셔서 여러분 우리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걸 우리가 불공지 사유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이번엔 어디에 해당한다? 유지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분계는 혼합 가셔도 되고요. 저는 카드 갈게요, 여러분. 분계 0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분계가 지워진 거죠. 다시 4번 카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들어오죠. 근데 얘는 카드를 눌렀다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카드를 넣든 혼합을 넣든 뭘 넣든 상관없어요. 다만 미지급금은 들어와줘요. 그런데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ABC 카센터가 아니라 누구이다? 우리카드. 그러면 이 자리 우리카드로 반드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누구이다? 차량 유지비. 근데 회사 영업부니까 우리는 822번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차량 유지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의사항이에요, 여러분. 혼합을 선택해서 입력하든 카드를 선택해서 입력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차변에 넣어야 되는 차량 유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대변은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는 우리카드라는 거 꼭 이해해 주셔야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계랑 다 잘 해놓으시고 뭔가 수정을 조금 덜 하고 나와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 없게끔 해주십시오.
자, 4월 20일 분계 가겠습니다. 날짜 20일 넣어주시고요. 저희 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20일 거래는 수입과 관련된 거래입니다. 그래서 내용 볼게요. 자, 수입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세관장이 등장하고 뭔가를 사왔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4월 20일 원재료 수입품을 통관하면서 부산 세관으로부터 우리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받았고요. 부가가치세 얼마 50만 원과 우리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 50만 원은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세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관수수료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이게 사실 시험에서 이렇게 내서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요. 대부분 통관수수료도 세금 계산서 별도로 다 받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통관수수료만 별도로 내는 세금 계산서 문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10번 통관수수료 문제 냈다? 그러면 우리 한 번이나 볼까 말까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금 계산서 없는 문제를 계속 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업무에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통관수수료는 대부분 관세사 라이센스 취득하신 분들이 이 통관업을 하면서 수수료 따먹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 통관수수료도 과세거래이고요. 세금 계산서가 거의 다 동반됩니다. 회사가 직접 무엇하지 않느나 통관하지 않느나. 회사가 직접 통관이 가능해요, 여러분. 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통관수수료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로 내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묶어내거나 또는 증빙 없이 내는 문제를 더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원재료를 무엇하는 과정, 사오는 과정 중에 통관수수료가 3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통관수수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자산이다, 비용이다, 자산입니다. 계정 과목 뭐로 가시면 되죠? 원재료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 중에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유형은 뭐로 간다? 55 수입 선택하면 되겠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 50만 원과 통관수수료 3만 원을 뭐로 납부했대요? 현금 납부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본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분계유형 현금 못 써요, 여러분. 요거는 분계유형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혼합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계유형의 현금을 선택했을 때 특히 이거는 수입만 그렇습니다. 우리 유형이 수입이었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에 해당되는 50만 원밖에 분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관수수료 3만 원을 추가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었어도 반드시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사항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입력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55 수입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품목에는 그냥 원재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우리 수입과 관련돼서 받은 부가가치세 부분.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에요? 아니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50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50만 원 얘기는 이 자리가 5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몇 프로? 10%.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 입력해야 된다? 500만 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급가액 500만 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얼마 나와요? 50만 원.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급처는 누구한테 받아왔다? 부산 세관장한테 받아왔겠죠. 그럼 부산 세관장 선택하시고요. 전자인가요? 종이인가요? 전자입니다. 입력합니다. 분계 여러분 우리 현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실수를 범해볼게요. 그럼 현금은 1번이죠. 그럼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은 나오죠. 근데 우리 통관수수료 3만 원 추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하겠다고 아무리 엔터를 줘도 입력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에 해당되는 거 말고 다른 부분도 같이 냈고 정리를 해야 되면 우리 분계는 절대로 현금을 지출했어도 현금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럼 이 자리는 뭐로 가신다? 혼합 3번을 입력한다.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변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통관수수료, 취득, 부대비용, 원재료 153번 넣어줍니다. 금액 얼마죠? 3만 원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변 4번 선택해 주시고 현금 101번. 그럼 현금은 53만 원이 지출됐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 가겠습니다. 4월 21일입니다. 주식회사 지성으로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온풍기를 구입하였다. 여러분, 온풍기는 회사의 직기 비품이 됩니다. 그러면 비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품을 무엇하였다? 구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금은 33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무엇이다? 포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포함.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나는 공급 대가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자꾸 익숙하게 가져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무엇하였다? 충족하였다라고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만 매입 매출점피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공급 대가라고 했어요. 공급 대가. 그러면 이 부분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영세예요. 부가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거래에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는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온풍기 330만 원에 구입하면서 나 카드 결제했어? 이 얘기입니다. 카드로 사왔다는 얘기가 되죠. 어디를 보아도 세금 계산서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매입에 카드로 물건을 샀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거래입니다. 그럼 이런 매입 쪽에 가시면 카과, 카면, 카영,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인지 선택하라는 거죠. 우린 뭐로 간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뭐가 된다? 57 카과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카드라는 부분이 등장하면 우리 분계도 무엇으로 가셔라? 카드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카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품 구입하면서 우리 카드사한테 돈은 아직 안 줬죠. 누구한테는 줬지만 지성한테는 돈을 줬지만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 뭐로 가셔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유형 자리에서 57 카과 그리고 품목에는 온풍기라고 치셔도 되고요. 비품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자, 카과나 현과나 또는 건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급가액 자리엔 입력하실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로 입력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330만 원 입력하시면 300에 30만 원으로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공급처명에는 지성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성. 그리고 전자 자리 가셔서 선택할 것 없겠죠. 자, 신용카드사 자리 내려오시면 우리는 우리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자리 가셔서 4번 카드를 입력합니다. 4번 카드를 입력하면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우리카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입금 30만 원 그리고 우리 원재료 300만 원 들어와 있으니까 원재료를 누구로 바꿔주셔라? 유형자산 비품 212번으로 수정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일 거래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4월 22일 거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 채소류이고요. 자, 그 부분을 다파라 상사에서 무엇하였다? 구입하고 대금 50만 원은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우리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지급하였다. 대금은. 자, 사내식당은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대요. 여러분 회사에서 부식 구입했는데요. 직원들 위해서 구입한 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쓰시면 돼? 복리후생비구나. 우리 여러분 일할 때 회사에서 야근 식비를 지급하잖아요. 또는 저녁을 제공하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다, 제조원가이다, 제조원가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 농수산물은 면세이다, 과세이다, 면세예요. 여기 쌀과 부식인 채소를 샀어요. 그럼 면세입니다. 그런데 면세품인데 나는 결제는 또 뭐로 했다? 카드 결제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과세, 면세, 영세 중에 누구로 간다? 면세입니다. 그럼 저희는 유형번호 58번에 있는 카드 면세라고 하는 카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분계는 그대로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게 힌트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우리 15번 문제와 16번 문제 두 개 비교해 보시면 15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금은 330만 원인데 무엇이 부가가치세가 무엇되어 있다? 우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세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대금 50만 원은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부가세 용어가 전혀 없죠. 결론적으로 면세란 얘기인 거예요. 네, 부가세가 전혀 없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유형자리 가셔서 58 카면이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에 가셔서는 우린 그냥 부식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부식 또는 뭐 쌀, 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엔 우리 5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는 당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왔냐면 우리는 다파라 상사에서 사왔습니다. 다파라 상사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 가셔서 우리카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뭐로 가자고요? 4번 카드. 그러면 여러분 미지급금에 우리 우리카드 50만 원 나오고요. 우리 원재료로 나와 있는 계정 과목은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4월 23일이네요, 여러분. 23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카드와 관련된 건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현금 영수증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영수증도 최대 2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과세거래와 면세거래. 우리 왜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영세거래는 잘 안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세 면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4월 23일 ABC 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 차량을 무엇하고요? 수리. 여러분, 화물차는 배송 차량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화물 차량은 배송용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 매출과 관련이 있다 없다? 제품 매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또는 원재료를 운송하는 부분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반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다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운반용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자, 수리대금 우리 13만 2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자, 지문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이다라는 글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거래이다? 과세거래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셨어야 되죠. 과세거래. 그리고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자, 회사에서 받아오는 현금 영수증은 뭐로 받아오셔라? 지출증빙. 자, 올바르게 받았네요. 그래서 받아왔답니다. 그럼 이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고 과세거래이다. 그러면 매입 쪽에 가셔서 우리는 현자 붙어 있는 거 현과 현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60일 현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60일 현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 줬으니까 여러분 우리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현금이라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장 화물 차량을 수리했어요. 그러면 이 수리한 부분의 계정 과목은 여러분 자동차와 관련된 건 뭐라고 쓰자? 차량 유지비라고 쓰자. 그래서 차량 유지비 써주시고요. 공장 화물차니까 무엇으로 간다? 제조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입력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현과 61 넣어주시고요. 품목엔 수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급가액에 입력하실 땐 부가세 포함 금액인 13만 2천 원을 입력하면 12만 원에 12,000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거래처는 ABC 카센터니까 한영키 눌러주시고 A만 넣으시고 엔터. 다 안 넣어도 된다겠죠, 여러분? 그럼 A자 들어간 거래처 모두 다 검색되고요. ABC 카센터는 306번이니까 306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여기까지 거래처 입력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건 분계. 자, 분계는 아까 현금 조작했으니까 1번 현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금전표 처리되시고요. 부가세 대급금 12,000원 그리고 원재료 계정 과목을 우리는 5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 제조 원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5일 거 보겠습니다. 자, 현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또 어떻게 나와지는지. 자,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산부서 사원들한테 사원은 우리 회사 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사원들한테 무엇하기 위해서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샀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접대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 복리 후생비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복리후생비는 생산부서라겠으니까 제조 원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우리 몇 상자? 20상자. 여러분 사과는 면세예요. 농수산물이니까. 그래서 면세인 사과 20상자를 다파라 상사로부터 구입하고 여러분 다파라 상사는 안 파는 게 없나 봐요. 네. 자, 현금으로 얼마를 40만 원을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현금으로 40만 원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부가세 용은 아예 등장 안 하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우린 벌써 농수산물은 면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고 면세니까 우리는 62번 현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유형의 62 현면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사과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 사가지고 왔고 금액은 여러분 제가 사과를 한영기 상태였나 봐요. 사과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 4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공급처에 가셔서는요. 우리 다파라 상사에서 사왔으니까 다파라 상사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붕괴 자리 가셔서는 우리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1번 현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금전표 처리해 주시고 우리 원재료를 뭐로 바꿔주시면 된다?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매출과 매입이라고 하는 전표를 입력하실 땐 항상 매출인지 매입인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증빙을 보셔라.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래처, 금액, 그리고 계정 과목 이런 거 정리하시고 바로 입력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으세요. 근데 거래처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상거래가 아니었을 때 우리 미수금, 미지급금 쓰는 거, 어음거래였을 때 거래처 관리하시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보면 이 메인 매출 전표도 제일 많이 틀리는 건요. 상거래와 상거래 아닌 부분도 틀리지만 거래처 변경 실수를 제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유형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